벌써 끝나는 선생님 좀 기다릴까? 네. 일단 시간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조촐하네요. 10분 지금 일단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드리는 말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저희가 토의 토론처럼 돼 있지 않고, 제 개인적인 질문이 더 많았던 때였던 것 같고요. 깨달음에 관한 거나, 자기 존재에 관한 거, 또는 영이라는 거 방식, 거의 어떤 주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는데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하는 방침이고요. 어떤 때는 또 굳이,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할 게 없는데 얘기를 억지로 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듣는 것도 예의고 얘기하는 것도 예의고,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법을 자기 사항을 철저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세요.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 다음에 목적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최선, 노력,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현실에 필요로 하는 것인가? 거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죠? 최선. 제가 이제 한 2수 전에 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예전에 굉장히 많은 큰 히트를 쳤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를 있었죠. 다시 이제 반복을 해서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또 배웠습니다. 상당히 드라마가 생각외로 인간의 본성, 그런 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많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과 삶은 거기서 이제 좀 드라마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겠지만은, 그 당시 6.25 때 그런 1차, 2차 대전 그런 시민을 묘사했는데 사상이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을 환경적이거나 국가적이면서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해서 사상을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사상을 위해서 죽으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상대를 적을 죽이는 그 모습들이, 제가 이번에 보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상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서 적을 죽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처해지는 환경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증오스럽고, 그 사상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당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활동을 하지만, 자기 내면의 그 본성을, 갈등의 본성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 죽음을 사상으로 위장해서 그럴듯하게 이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할 주제가 여명의 눈동자에 대한 토론이 그때 나타나시는 상황에 그런 걸 설명하려면 좀 사회학자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명의 눈동자의 사회학적 고찰이 이런 게 아니어서 그때 그러니까 이 주제를 한번 토의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죽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맥락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봐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어찌 보면은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자체를 두려워하죠. 미래를 두려워하고. 대개. 그래서, 사람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왜 사람은 어찌 보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서 그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생사 인류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왜 죽음을 각오하고 사상을 위장해서 그렇게까지 죽으려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는 심리와 살고 싶어 하는 심리는 그 목적이 똑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오늘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어서 이 환경을 벗어나야지, 이 현실을 벗어나야지. 그러면 좀 더 지금 상황보다 편한 곳에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겠죠. 아까 저랑 말씀 나눌 때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네.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토론 주제로 삼기가 삶과 죽음은 영원한 주제인데 네. 저희가 여기서 많이 했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채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 동질감을 느낄 때는 자기 정서랑 굉장히 비슷할 때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뭔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불교 수행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뭐라고 볼 거냐가 정의가 되면서 이제 죽음도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삶과 죽음을 일단 주제로 좀 올려서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죽는 게 더 편해서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면벽수행을 하다가 다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허무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스님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 많은 스님들은 안 죽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과 삶에 대한 바라보는 것도 다르지만 제가 이 주제를 채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불교는 사실 생사가 다르지 않다. 그게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깨달은 사람은. 이제 깨닫지 못하면 생사에 매이는 거고요. 그래서 석가 같은 경우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게 강했는데 깨닫고 나서는 이제 전혀 다른 말을 했죠. 그게 공부한 동기는 됐으나 그분이 마지막 깨닫고 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실 뭐 전혀 좀 다르죠. 그리고 예수 같은 분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착각을 하는 게 믿음하면서 구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분 성경의 주간 내용은 믿음 갖고 구원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책을 정말로 읽어보면 그건 요새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신자들이 성경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말세가 된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 말씀이고요. 이 도마복음 같은 데 시작이 되면 딱 이렇게 나오죠. 생과 사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아주 첫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는 사람이 살면서 산다 죽는다를 거의 다루게 되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부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과정 중에 있거나 이제 이런 거가 뭐 글쎄요. 조금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뭐 네. 영원한 발제가 아닙니까? 네. 발제가 훌륭한 거죠. 좀 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 프로이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독일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서로 사육을 할 때 그걸 지나고 겪고 난 다음에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리비도나 이런 쪽이 아니라 에로스하고 타나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타나토스가 바로 죽음의 본능이에요. 그걸 갖다 좀 더 확장시켜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뭘 먹을 때도 뭐 다른 걸 죽여야지 먹으니까 그런 것으로 아주 넓혀져 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그 인간 시스템 자체의 어떤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발현의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죽고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고 목숨을 유지하고 있던 의미가 아니라 죽으려고 하고 싶어하는 심리와 살려고 하고 싶어하는 심리 자체는 오늘보다 좀 더 편안한 내일을 추구하는 그 목적이 같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죽고 싶은 그 자체가 네. 실제로 그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제 이론에서 얘기를 할게요. 제 이론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영역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영원히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인간들 모두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망인데 그 욕망에서 하위에 세 개의 욕망이 나와요. 하나는 당대 삶의 욕망이라고 해서 자기를 보존하는 욕망이고 두 번째는
제한된 어떤 인간의 삶을 극복해서 자식을 통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후대 삶의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연인끼리 사랑하는 그런 욕망도 있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그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간 유기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그 자극들을 우리가 절대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지 능력상. 그리고 그 처리할 그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외부에 우리가 환경과 관계를 하는 유기체이지만 그 환경이 갖는 악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적인 가능성. 그 악적인 가능성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습니다. 항상 실존적인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 실존적인 불안을 제거는 완전히 할 수 없지만 통제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눈 감고 아무 식으로. 그 과정,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얘기되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께서 그 얘기했던 그 보통 사람들이 천재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자기와 다른 생각들을 처음에 딱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객길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질서의 욕망인데 좀 이제 띄면은 우리의 퍼스널리티나 아니면 사회 구조를 이루는 그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관객길의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을 갖다가 일정한 틀로 패턴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모든 관계는 다 이례적인 특성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화시켜서 어떤 사람은 선입견이나 편견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즉 내가 힘을 기름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악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알의 욕망이 있어요. 그 지식의 제일 기본적인 건데 미지의 세계를 갖다가 알므로써 극복함으로써 통제를 할 수 있는 욕망이 있고, 쭉쭉쭉 나가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혹시 디어 헌터 보셨어요? 디어 헌터 영화 예, 디어 헌터 보셨습니까? 거기서 보면 디어 헌터 로버트 드니로 그 친구가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해서 얘기 놓고 권총 놓고 자기 머리에 빵빵 쏴요. 근데 전혀 미동도 없어요.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그냥 하고 돌리고 쏘고 돌리고 쏘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화상에서 보면 극악의 상황 속에서 갇혀 있어요. 오문 비슷하게 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극도로 어떤 그 불안과 그런 고통이 닥치면 마지막에는 어떤 걸 하냐면 자기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근데 자기를 제거하는데 그건 자살이고 그 전에 이제 하나 뭐냐면 나이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어떤 그런 영역의 제일 중심이 되는 어떤 이기성의 구심점이 되는 게 바로 에고라는 건데 그 에고를 잠시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구 지하철 사건이나 뭐 어떤 산풍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먼저 딱 그 당시에 그 극한 그 공포에 딱 들어섰을 때 뭐냐면 그냥 멍하는 거죠. 내가 나라는 걸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게 나이즘 욕망의 발현이거든요. 극도의 상황에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예요. 근데 그 나이즘 욕망하고 바로 옆에 되는 게 뭐냐면 남을 파괴한다든가 자기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 남을 파괴하는 욕망이 바로 좀 아까 얘기했듯이 타나토스나 어떤 그런 남을 죽임으로 인해서 즉 불안을 오는 그 부분을 그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죠.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타나토스나 그런 거는 단지 그런 것들의 현상으로 잘못 비치는 모습일 뿐이지 절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런 타나토스는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내용이 복잡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뻔히 모를 거예요. 교육을 쉽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뜻은 정리할 수가 없어요. 네. 인터넷 보시면 되고 보통 영상 올려놨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뭐 이광천 박사님 혹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아니, 실제로, 오늘을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를 거기서는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하고 죽으려고 하는 의지하고 뭐 이런 거까지 이제 들어가면 대개가 이제 우선 쉬운 게요. 죽으려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편한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 뭐, 긴 이론도 많이 필요하고 학문적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지만 보통 사람이 딱 볼 때는 쉬운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삶을 끝내는 게 편한 거고요.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미련이 좀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대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더 살려고 빨리 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대처를 할 준비는 안 되고 대개 경우는 그래요. 더 살려고 하고 미련은 남아있는데 고치고자 하는 의지는 적어서 또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 자유의지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회를 개혁하는 거는 결국 개인을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좀 집단의 문제지. 그러니까 개인이 고쳐갈 수 있으려면은 결국엔 그 생각을 바꾸고 일단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바꾼다고 치면 근데 그 죽는다고 끝이면 다행인데 죽는다고 하는 게 끝이면 다행인데 뭐 불교났다면서 얘기하는 거지 죽지 못하고 또 돌면 다시 태어나서 또 죽을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 대목까지 가면은 저희가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까지 건드려야 되고요. 네. 살라고 하는데 자기가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삶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보람이 있든 없든 떠나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질 거냐.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를 자기 삶을 바꾸거나 이 세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죽으려고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는 지금 열심히 김형윤 씨가 설명을 한 내용이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욕망을 갖다 놔도 이 삶을 끝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의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삶과 사를 넘어선 거를 종교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 질문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왜 삶을 얼마나 힘들게 바라볼 거면 나는 왜 삶을 힘들게 바라보냐. 그렇죠. 남들이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왜 힘든 거냐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삶을 힘들다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거든요. 삶이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고행이다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100명 중에 99명이 불행하다 하더라도 한 명을 행복하다고 보면은 인생은 불행하다고 정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불행해야 한다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서가 그걸 여명의 눈동자에 그때랑 굉장히 일치하시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게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동 안 하거든요. 네, 감동 안 합니다. 서로 감동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자기를 돌아봐서 나는 왜 여기서 감동이 올까? 그리고 감동이 온다면 나의 평소의 사고방식은 뭔가 그리고 이건 고칠 수 있는 건가 없는가를 이렇게 분리해보는 방식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불교와 기독교 이런 거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뭐 힌두나 딴 데도 마찬가지죠. 생사의 관문을 넘는 게 수련에서 항상 가장 마지막 관문이죠. 그러니까 생사의 관문을 모두가 상관없이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부하 같은 컨셉이 되거든요. 그때 불교의 부하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개인마다 다른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이 방식을 놓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한번 토론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개인 문제거든요. 그냥 개인 문제 가지고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선택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지금 희망과 노력과 최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 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제 얘기가 맞는 거라고. 예. 희망과 최선이 그냥 죽어버리거나 사는 게 똑같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거냐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의미가 아니라 저는 지금 희망과 노력이란 최선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지금 인류가 타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과 노력, 최선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인류가 타락한 원인이 네. 이 단어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되는데 항상 내일을 위해서 잠 적게 자고 놀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쪼개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항상 그런 주의가 지금 대다수 사회적으로 지배적으로 어떻게 통용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단어 자체가 그게 타락이에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경우는 아니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하려면 그래서 네.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대다수 이렇게 통용되는 단어인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쉬지 말고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데 이 자체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 자신을 망각을 하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노력을 해라, 희망을 해라. 그거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네 능력보다 더 많은 걸 해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희망과 노력과 최선이라는 단어는 항상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상대를 비교의 시점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 어느 존재의 나보다 더 너보다 훨씬 월등한 누군가를 따라가라. 가족 구성원들이 자식에게 강요를 한다든가 남편에게 강요를 한다든가 남편이 또 아내에게 강요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안 한다면? 예, 그 욕구 불만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쟁과 범죄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네. 이 단어에 대한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진짜로 나 자의 존재, 나 자신의 존재를 중시 여긴다면 노력을 해라, 최선을 다해라 보다는 그냥 오늘 적당히 일해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쉬어라. 그냥 적당주의로 나간다면은 적당히는 어떻게 하는 건데? 최선이 이상하게 적당히가 최선인데. 적당히가 가장 적절히 마땅하게 하는 게 적당인데 원래는 그게 정말 그거는 아니요. 그거에 있어서 학문적인 풀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제 그 문제도요. 제가 이제 토론이라기보다 네. 설명을 잠깐 하고서 딴 주제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보면 어떤 때 이제 개념도 혼동이 오고요. 사회를 바라보는 게 이제 뭐라구나 우리가 철저하지 않다든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제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내일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요, 이런 거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현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현재를 포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삶을 즐기고 제대로 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앞만 보고 뛰는 사람. 그다음 경쟁을 이 최선을 어떤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딴 사람보다 이기거나 딴 사람보다 뭔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 이렇다면 그건 훌륭하지 않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쓰시는 거는 굉장히 혼자 갖다 쓰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면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열심히 살고
그것이 다음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는 것처럼 살면 괜찮죠, 그치에서. 그거 네. 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로. 그런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산다고 해서 그 단어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 사회가 좀 정신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사회가 1940, 50년대 또는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서부터 정신없이 바뀌고 망가졌다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다가 이만큼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면 남들 1시간 일할 때 2시간 일하고, 하다못해 잠 1시간이라도 줄여서 책 하나도 더 보고. 옛날 대학교 졸업장 따는 게 똑똑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취직하려고. 취직하려고 대학교 졸업장 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돼요. 저 얘기 들으셨죠? 이번에 서독 가느라고 하는 것 중에 서독 광주 가는데 서울대 출신이 갔대잖아요. 여기서 취직도 잘 안 취직 안 돼요. 되는데. 그게 지금 몰라 몇십 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냐고 얘기하는데 정말 공부 안 하는 애들이죠. 예전에 그렇게 못 살다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어도 못 사는 나라 보면 알거든요. 아니 요즘에 못 사는 나라 보면 되는데 거기 가서 봉사하면서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기 편하게 해주고 봉사하게 만든 부모들이나 이 세대는 그냥 정신 나간 놓친데 취급을 한다는 거는 정말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행복이다 이런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이강천 박사님이 복지 모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만 일하는 게 지금은 좋다고 하지도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목적이 돼야 같이 모여서 타협도 될 수 있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남말 다 듣고 가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나라에서 그때 성공은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청계천에 그 여자 자살하고 그다음에 성추행, 성폭력 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강간당해도 여공이 신고를 안 했어요. 잘릴까.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데 그거 잘릴까봐 신고를 못 했었어요. 공장장이 검탈 많이 했어요. 근데 못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YH 사건 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살만해져서 나는 거예요. 살만해진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무지하게 못 살 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살만해지니까 인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만두고 위장 취업을 하는 바람에 걸려들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섞으면 안 되고요. 이 사회 모델 중에 열심히 일해서 갔던 우리 선조들이나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많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가는 훌륭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놓쳤던 건 수없이 많은 게 있죠. 근데 그건 누가 하겠어요? 지금 그걸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려준 거에다 거기다 덧 해야 되는데 만약에 먹고 살만한 걸 물려주지 않았었으면요. 지금도 여건 없어요. 여건이었어 먹고 살지 못하는데. 남권 여건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돈으로 지켜본 사람이고요. 배급 나오면 밀가루만 먹어가지고 제 여동생은 밀가루를 안 먹어요. 뱃속 하도 밀가루를 어릴 때 먹어놔가지고 체질에 배했나. 그래서 그런지 정말 밀가루 냄새 맡고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시대를 다 겪어서 왔었잖아요. 사탕 하나만 크리스마스 때 주면 멋진 성당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그때 먹고 사는 게 행복이었고. 그리고 저 감자라는 소설 기억나세요? 감자 몇 얻으려고 몸 팔잖아요. 감자 몇 알아요. 그거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런 절대가난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뭐 귀찮은 일을 안 하려서 그렇지 먹고 살잖아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아마 대한민국 인류사에 몇 번 없는 일일 거예요. 아마 아주 고대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정말 고마울 줄 알아야 되고요. 저도 옛날 분들이 일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옛날처럼 하려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그렇다고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그때의 삶 때문에 망가진 사람도 있고요. 잡아서 제 주변에도 잡혀가서 어느 날 사라진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 독재에 심해가지고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가족인 사람들은 지금도 용서를 못하죠. 그러니까 공이 있어도 인정하기 싫고. 근데 이제는 그런 삶 자체가 전부 다 다양하게 있으면 세계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대단한 행복성 이런 것도 인정을 한 뒤에 자기 삶을 거기다 대입을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것도 꽤 힘든 생활이 돼 있잖아요. 뭐 저도 얼핏 그때 하도 유명해서 몇 개는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삶을 바라볼 때 죽음 정도도 담담하게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고 바라보는 순간이면요 사실은 불행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깨달은 척을 하면 어느 날 밤에 짓궂은 사람이 칼 딱 갖다 대고 목 딱 갖다 대고 갑자기 천천히 갖다 대면 안 놀래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칼 딱 갖다 대고 그래가지고 그 놀라는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놀래면 죽을까봐 놀래면 이 자식이면 네가 뭘 깨달았대 이런 얘기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정말 그걸 넘어설 수만 있다면 지금 하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거꾸로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있으셨어도 죽음과 삶을 죽음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게 죽어서 자살하죠 보통. 사는 게 지겨워서 자살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언제나 문제점이 있죠. 해결을 못하는 거죠. 문제점이 나타나면 해결을 못하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죠.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점이 클수록 해결만 하고 나면 배운 게 진짜라고. 네. 그리고 후진국이 무섭거나 못 사는 나라 무서운 게 거의 산전수전에 가장 악독한 것이 다 거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으니까 독해요. 외국 애들요. 제가 미국 가서 렌트를 해갖고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을 뭐 딴 생각하다가 시차도 들맞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2번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처가 깜짝 놀래 그러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알아서 피하는데 쟤네들은 그냥 온대. 그러니까 신호등만 딱 바뀌면 당연히 온대. 왜 우리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 조금 익숙해져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규칙적으로 사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힘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힘든데 그 사람 것까지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훨씬 많은 경우의 수를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하다 보면 도리어 한쪽에는 이 단점이 적어지는 사회가 되니까 이 뒤집어 엎을 만한 역량이 잘 안 나오는 거죠. 힘든 거 닥치면 바로 하고. 저거 아시죠? 바이러스란 뭐 하나 잘못 돌면 후진국에서 안 죽어도 거기서 죽어. 똑같은 거 있어도요. 거기서 저항력도 없고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흙만 먹어도 괜찮아진 질병인데 흙 안 먹어서 탈났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자꾸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걸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토론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나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는 것 같아서 그 삶의 아예 정의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토론이 될 수 있는데 만약 그걸 하신다면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쪽에 불교기 때문에 막 그냥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저는 어떻게 사주팔자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데보다 어떻게 공익적인 면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우리 제도를 생각하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려서 한번 배울 때도 그랬어요. 그 동문선 다음에 그 지무편인가 배울 때는 그 보살아 많이 할아버지가 해주시고 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삶과 죽음을 죽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쪽에서 더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삶과 죽음을 구분해서 보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삶에서 더 충실하고 그러면은 죽어서는 또 거기에 이제 더 편안함일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인어담인가 어떤 분이 그랬죠? 살아있는 거는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생동입니다.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죽으면 사는 정지예요. 그러고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죽으면 딱딱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전부 다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동화제 한수만.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은 앉아있기보다는 서서 살아요. 근데 앉아있어야 한다면은 의자다리가 짧은 것보다는 높은 데 앉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무 보는 건 좀 높은데 이 의자다리를 자꾸 잡으면 더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응접세트 같은 거 집에 가면 이렇게 해서 다리 쭉 뻗게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더 편안하려면은 의자다리를 다 없앨 거라. 그럼 큰 대자를 딱 들으니까 편안한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면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생동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연결되고 일체라고 보고 하면은 더 넓어지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이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이처 같은 사람이 생명의 경외사라는 것도 늦게 깨달아서 그 문명국가에서 현재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가방을 마른 그 머리를 뜯겨가면서 먼저 그 농담은 말씀했지만 이 가난한데 뭘 좀 독일에 가서 돈을 좀 구해와서 뭘 간단한 뭐 치료실도 한번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기차가 이제 그 유명한 사람님께 가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1등 칸을 타고 왔는데 2등 칸을 듣고 나중에 기다리다 안 나와서 운전했는데 3등 칸을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여기 선진국하고 다니는 것보다 처음에 이제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제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여기 와서 그걸 한번 찾아서 한번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전부 동서양에 다니며 보니까 그 우리가 그 베르프 콜링 소명을 따라서 자기가 자아실현을 한다. 근데 그게 뭐가 훌륭한 사람이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말을 이제 표현을 하고 뭐 노블리스 오브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 한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역 공동사회, 내 나라, 인류 전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장기에 걸쳐서 보다 큰 이익을 갖다 주고 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이고 그 반대로 나 하나도 수당 못해가지고 의뢰하고 가족도 못 살리고 나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거꾸로 된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봐서 보니까 제도를 제가 당연히 연구를 했는데 불합화 저쪽에 처음 미국을 가서 보니까 미국이 잘 사는 데인 줄 알고 그걸 보고서는 그때 69년도에 갔는데 다음에 이제 WHO 펠로우십을 받아가지고 3주씩 이제 북부 제국에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거든요. 이게 확 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이제 보고서 영국 가가지고 미대에서 내가 그 비자를 얻어가지고 다시 대학에 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 이건 그냥 뭐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에 그냥 불빛이 반짝반짝하지만 또 한옆에서는 그냥 그 개토 지역이라든지 워싱턴 십사가라든지 이건 진등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저쪽에서는 가서
처음에 스웨덴에 갔을 때 여기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기업시장쯤 하는 분. 우리나라 복지국가제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좁은 점만 쏙 뽑아서 만들었다.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 그때 공짜도 못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책을 요번에 제가 그 일본을 만들었는데 저는 완전히 희생이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떡이 아줌마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것이 전화만 만들어놨는데 그걸 발전시키기는 커녕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 옛날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1년 8개월 동안에 한 45년 해온 책이 이제 쌓여있으니까 거기서 다 해서 그 책을 내가지고 또 이제 동아일보나 신문에 나고 그저 전노신가 보건복지부 장관 여자가 보고 그게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막았는데 지금 쥐가 저수지 댐을 갖다가 뚫는 것처럼 지금 자꾸 성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만들어진 생각 아니냐. 저는 또 간디의 어려서 책을 보고서는 말이죠. 그 말이 지금도 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주지 않는다. 그 이상을 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의자 없이도 괜찮다면 의자 없이 지내야 해요. 제가 그런 걸 좀 처음에 이제 암흑한 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사회보장관 만들고 장관 보좌관을 겸하라고 해서 정책보좌관을 하는데 그때 국장급도 다 차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차를 서로 타려고 할 때인데 차를 하나 배정해주고 벽에 뭘 하나 쫓아오고 하라고 차를 배정해주더라고요. 조금 얘기해도 됩니까? 예, 주제에 맞춰서 줄여주시죠. 예. 이제 왜 그러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면은 이 차가 노인네. 저가 그때 한 거의 60 가까운 그 노인이 기사님인데 가다가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저 도너들 앞에 가서 내려가면서 그 친구하고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그 친구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들어가시오. 안 들어가요. 몇 시간 있다 들어갈 거니 하고 나와보면 이 양반이 이거 기다려요. 그걸 한 2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장관한테 가가지고 저 이거 차 반납하려고. 왜 그러느냐 이게. 그 못 타서 야다니고. 아이고 그런 이유가 있고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합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종합청사에 기사들 중에 또 그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잘못이야지 이렇게 해라 절대 가면 안 된다 뭐 이게 엄청나요. 그 사람이 박주리꾼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갔던 겁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에서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때까지 첫 차가 63년도에 해병대에서 모든 차원들은 다 배웠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에만 차를 갖고 첫 번에는 그 산에 끝나고 강의 끝나고 좀 차로 가면 한 20분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티코 중고차를 처음에 사가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티즈 하나 저걸 하고 그 다음에 또 마티즈하고 마티즈 이제 이렇게밖에 안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도 와서 이제 걸어 다니니까 집에다 탁 놓고 뭐 이거 차도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편하게 산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자기 관념에는 행복한 게 이런 것이고 편한 게 뭐 한 것이고 하는데 제 친구들에게 아주 부자고 그러던 친구 2년 전에 제일 친한 친구가 아주 거부가 있는데 이게 또 죽었어요. 그 손도 까다가 안 해요. 그냥 이제 미사가 그냥 전부 다가 그냥 와서 그냥 막 동탄화를 못 들고 하고 그 운동이라는 뭐 하냐고 하니까 골프 하나밖에 골프도 가면 운동이 되지 않고 먹고 하면
몸 한 사람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은 어떤 편하게 하는 걸 지향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이 사회 풍조가 그렇다면은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자기가 그걸 여기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거에서 저쪽에서 보니까는 제도를 해서 여기 와서 하면 안 돼요.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같이 생기라고 나는 자손만대 내 혼자 자꾸 해가지고 점점 욕망을 돈이면 돈이고 뭐고 자리고 뭘 하면 그걸 위해 해가지고 점점 더 공허해지고 욕심이 더 배가 더 헝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수련을 통해 가지고 저걸 해야 되고 또 저 나라에서 성과 제가 처음에 올 때 그랬어요. 성과 속이 이렇게 서로 해서 가까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스웨덴에 제가 그걸 발견하면서 그 문화 전통적으로 오는 건 절대로 저걸 하지 않고 이 합리적인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왔는데 그래 종교도 들어왔는데 그것이 거의 없어지고 거기서 실용 중에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무슨 돈 많이 버는 걸 실용 뭐로 가도 남산만 가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람들도 높고 투표를 하면 95% 이상 전부 나오고 그렇게 하고 투표를 그냥 가서 하는 걸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Well-informed participation이라고. 그 사안이 뭔가 정말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놓고 제일 파브레든가 토론이라는 거 저런 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자기 제도에 중합되었으면 제가 이제 의료보험이다 무슨 연금이다 사회보장이다 하면 그걸 먼저 다 배워요. 그럼 제 권리가 뭐냐? 근데 여기는 욕만 해요. 아이, 뭐 연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은 다 뜯어먹고 뭐 국민연금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게 어떻게 그런가 뭐 알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 모임에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일반적이거든요. 선생님께 저거 해주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나 선생님 어떤 걸 하시는지 제가 이제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 나라는 건 나 혼자에 떨어진 나가 아니고 전체 결국엔 나가 될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한가하고 저기서 의문을 좀 풀어서 그것을 얼마나 여기 배워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예 제가 말을 좀 돌렸었는데 생과 사가 왜 다른 것 같은지 왜 같은 것 같은지를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얘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건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주제 좋죠. 근데 이게 토론이 갈 만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를 찾아가고 한다는 거에 보면 그런 또 윤회에 관한 답과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발제를 이 생사에 관한 걸 건드려 놓으셔서 뭐 영예를 동작을 인용하는 바람에 이제 그 대답을 했는데 저희가 아예 생과 사를 뭐 그걸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주장해서 있긴 했지만 이게 과연 정말 구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죽음이라는 게 왔는데 그 다음 삶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 아니면 이거대로 완벽한 삶일까? 아니면 이 삶은 좀 약간 저주받은 걸까? 뭐 등등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말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종교적이며 사실 종교는 이런 것을 시작했겠죠. 여기 가장 좋은 대답을 내주는 게 종교지. 그죠? 임 교수님 한번 시작해 주시죠.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이 주제는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자 누가 먼저 시작하실 분 없어요? 이야기 내용 중에서 삶과 죽음이 또 의미를 여러 가지 하겠지만 좋다 나쁘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지금 했으니까 과연 죽음이 나쁜 거냐 좀 나쁜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보면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계속
죽음과 삶이 같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죽음이 없으면 진짜 난리 나겠다 하는 생각이 나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모든 것이 죽음이 삶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셰프를 내가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셰프가 죽어가는 내 몸 속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그럼 그 없어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셰프가 살아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다 이렇게 그걸 삶과 죽음이 결국은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변화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에서 생명체로 내가 생명체로서 이렇게 막 죽었다 이런 때는 변화가 클 뿐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답이 완전히 왔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라 단지 바뀔 뿐이야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조금 또라이 같이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용감하게 저는 이제 뭐 꼭 바뀔 뿐이야. 지금도 내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나는 죽었잖아. 그럼 또 살아있잖아. 난 그런 생각이 이제 어떤 생사일려가 어떤 그게 좀 녹아 들어가는 표현이 제가 좀 뭐 갑자기 이렇게 약간 어려운 주제를 갑자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주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좀 표현을 하면 그럼 과연 자 다시 돌아가면 죽음이 되게 나쁜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도 나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선 뭐 삶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죽음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저는 하다 보니까 죽음이 나쁜 건 아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을 좀 느낌이 오는 게 우리 세계 역사가 거의 전쟁과 그런 좀 어두운 면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특권 지배층에 의해서 항상 그런 전쟁에 의해서 또 밑에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그런 걸로 대다수 지금의 전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역사의 핵을 그은 그런 파괴의 힘에 우리 모든 인류는 그 힘에 길들여져서 이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알건 모르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파괴의 근본적인 힘에 길들여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와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폰서 문제하고 조금 다르죠. 역사관을 다시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럴 것 같아요. 네.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면 우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삶을 정의를 사실 해야 될 거고요. 죽음을 정의를 해야 될 건데 그 삶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지금 그 조용훈 선생님이 재미난 말씀이죠. 세포가 죽어가고 살아가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데 이 동일한 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근데 저는 이래요. 지금 하신 말씀한 걸 왜 속냐면, 사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각 개인으로 합쳐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계사가 어떻든 전쟁이 어떻든 간에, 딴 사람이 전부 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통치자 한 사람이 전쟁을 하는 법은 없거든요.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결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한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부터 사람을 생물이라고 보면 또는 생명이라고 그러면 거기부터 정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 보여요. 그럼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살아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몸이 없어질, 이 몸이 있는데 전혀 활동을 못하고 사고를 못하는 것 같으면 죽었다고 본다든가. 뭐 이제 삶과 죽음 사이 이런 거겠죠? 근데 죽음 뒤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몰라, 그죠? 지금 이제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주제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가 사는 걸 한번 돌아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서 뭘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가져오든 가서 일해서 사오든 남의 걸 뺏어 먹든 뭐 거의 이 중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인류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보다 편하게 살았을까요? 옛날에 더 싸우고 살았을까요? 훨씬 더 많이 싸웠죠.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이 집단을 만드는 건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공동의 적에 대처하고 이 편하죠. 근데 혼자 살아내도 식물 꿀을 빨아 뺏어 먹든 살아야 될 놈을 잘라서 먹든 남의 생명을 먹어야만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평화롭다든가 착하다든가 이 개념부터가 사실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훌륭하다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환경론자들 얘기할 때 농사야말로 환경을 가장 바꾸게 만든 가장 주범이거든요. 한쪽에서 모아서 하니까 남을 침략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훌륭해 보이긴 하는데 생태계를 엄청나게 바꾸죠. 그러니까 거기다 되겠다 뭐도 넣고 묻어 놓고 그렇게 자꾸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쉽게 단정내지 못하는 결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놀라운 게요.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걸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남의 걸 먹는다는 건 엄마가 주든가 아버지가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어디선가 뭘 받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원래는 가장 중요한 게 생존에 관한 투쟁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투쟁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 싸움 덜 하는 걸 거예요. 통제력이 강하고 핵이 많으니까 싸운다 그러면서 잘 못 터뜨려. 터뜨린다 하면서 못 터뜨려. 그러니까 그런 억제력을 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토론에서는요, 낭만적인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처음부터 이 투쟁적인 면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으려면 방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거 아닌 것만 먹어야 살아요. 저 생존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단을 이뤄놓고 뭐냐면 가능하면 덜 싸우고 먹을 수 있는 걸 합의를 해야 되죠. 사실 복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적당히 나눠 먹자가 아니라 서로 뺏는 사람끼리 모여있다는 게 전제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럼 수련은 왜 하냐? 뭐 선한 척하고 원래 선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악이 없는 거예요. 선악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 세상이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부터가 거기서부터 사실은 매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싸우는 게 좋으면 그 사람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사는 어떻게든 간에 싸움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존재가 발휘해요. 근데 그 무사를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고를 치게 되고요. 그 옛날부터 문이 정권을 잡아야 무를 필요할 때만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광천 박사님이 말씀하신 스웨덴이나 저쪽의 복지 쪽을 보면 아까 성과 속이 그래도 딴 데보다 가장 만나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신데 수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성과 속이 처음부터 다르지 않다. 사실은 만난다 정도가 아니라 다르지 않다.
근데 그 다르지 않은 상황 중에 가장 덜 싸우면서 평화롭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사는 사회. 이런 사회일 거예요. 또 우리는 처음부터 이 인간이 양보하고 이런 인간을 선정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게 이제 상사 문제로 넘어가고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그쪽에서 순진한데 민주주의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민주주의 바로 앞에 존 노크 민주주의 앞에 뭐가 나오냐면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는 게 나와요. 홉스의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이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좋은 나라라고 배웠는데 이거 만인의 만인의 투쟁은 한 놈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싸우는 사회거든요. 그 다음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언제 생기는 거냐. 시원하게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 튀어나오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을 내니까 적당한 상태에 타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지도 그런 거죠. 저 깡패니 뭐니 하는 애들이 그냥 놔두고 힘든 데서 살면 힘든 집의 애들은 전부 다 더 사회 악을 일으켜서 멀쩡히 사는 애들한테 사회 악이 아니에요. 사회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사람들이 걔들 때문에 편안하게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힘드니까 어디선가 뺏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적당히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어떤 때는 꽃감 하나 떡 하나 더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꽃감 떡을 줘요. 근데 저쪽은 아니에요. 일도 시켜가면서 인간에 대한 사람을 거꾸로 이상하게 그렇게 싸우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인정하고 싸울 수 있는 적으로 인정하니까 개인에 대한 존중이 일부 싹트죠. 왜? 싸움의 대상이니까. 싸움의 대상은 나하고 쟤하고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쟤가 세지면 내가 지는 거거든. 사실은 이거 존중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정말 적답게 인정해야 제대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만들어 싸움의 장을 만들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들고 돈 많이 노력하는 애들 돈 벌게 만들어. 그거 하는 거예요. 대신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도 좀 더 내고 이 돈 가지고 힘든 것도 좀 만들자. 이런 거죠. 역할을 돈 많이 벌어서 즐기는 역할을 주고 이쪽에 힘든 사람한테 일하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이거 바탕이 이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설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론 다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나쁠 수 있는 걸 전제로 놓고 거기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사회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사람들은 없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민주주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우리 사회가 지금 무지하게 이익을 위해서 싸우죠. 민주주의를 갈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바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 우린 그런 적이 없거든. 누가 덤비지도 못했고 이 명상과 토론이 지금 와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게 허용될 수 있는 시점이 도달한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제가 20-30년 전에 했으면 미친놈일 거예요. 미친놈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 내서 오시는 거는요. 토론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이게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상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적들끼리 모여서 가장 최고의 이 중간에 밸런스를 잡는 거죠. 조화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과 반응이 어울려서 가장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내는 거 민주주의는 거기에 다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철저하게 그걸 배치했어야 되는데 가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저희가 두고서 배치를 한다면 자 그렇게 가장 이기적인 걸 전제로 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이 인간은 살아있을 때 그래요. 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삶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으로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생존이 가능하다면 아직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만약에 나가서 죽는 거라면 그 영혼은 있고 이 육체만 없으면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그
뭐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먹을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차 타고 갈 일도 없잖아요. 영혼이 샥샥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로 동물이고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야만 살고, 놀랍게도 꼭 남의 걸 먹어야 돼요. 그것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남이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 오래되지 않은 걸 먹어야만 살아요. 아주 기가 막히죠. 이렇게 설계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설계를 전제로 놓고 가장 타협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게, 그걸 깨닫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 이건 그 다음 얘기고요. 자, 이런 인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생로병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석가의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봐요. 나서 몸을 가졌거든요.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돼. 근데 조금 잘못 먹으면 아프고 병도 들고 나중에 보니까 이 몸 가지면 죽어야 돼. 그지? 이 몸 갖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야, 이거 안 죽을 수 없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몸이 나잖아요. 그죠? 일단. 근데 깨달아서 얘기하면 이 몸이 네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지, 네 몸의 일부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이 몸이 나요. 근데 공부를 덜 하면 이 몸이 완전히 나죠. 100% 나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잘하고 살으려면 잘 먹고 남보다 잘 입고 살려면 뭔가 더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가 침략하지 못하려면 집도 잘 져야 되고요. 이런 거죠. 그럼 국가나 개인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건가? 내가 이 육체를 가졌지만 이 육체를 가졌는데 사실은 또 다른 것도 있어서 이 육체가 다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다른 걸걸요? 윤회라고 내려놨던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육체가 너 죽으면 죽은 줄 알고 죽은 거 아니다? 나중에 또 다른 여자가 널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책 중에 또 다른 여인이 널 낳으리라.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 윤회를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윤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생사형관을 넘나드는, 죽는데 단지 우리 주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변화하는 것 뿐이냐, 이 육체만 버렸지 살아있는 건 그대일 거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사회에 관련되는 학문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주 합리적이면서 모든 거를 판단하고 아주 순리적이고 이렇다고 가정하지 않죠. 좀 적당히 비합리적이고 적당히 욕심적이며 남의 거 뺏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전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생물이라는 걸 대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물로 살다가 죽어갔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죽어간다는데 뭐 쉽게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어느 분이 이 주장을 하시면서 왜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죽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죠. 저 지난번에 죽었던 인식을 잊어버렸으니까, 자,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는 인해서 탄생하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자꾸 역사적 관점을 말을 꺼내는 이유가, 네. 어떤 모든 게 이제 파괴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지금 이 평화로운 세상에도 제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주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기만 없다 뿐이지, 그때 개개인이 이제 겪었던 나름대로의 고민이 지금도 만만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영원이요. 그렇죠. 예. 영원이네. 예. 지금만이 그렇죠. 아니고요. 예, 옛날도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고 예,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파괴성이라는 자체가 역사가 파괴라는 그 힘으로 지배를 해왔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 인간은 원래 파괴적이지는 않아요. 그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파괴라는 그 힘이 인류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 아닐까라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확대해서 하는 표현만 좀 바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힌두에서는 세 신이 있죠. 창조주 브라흐만이 있고,
그걸 유지하는 신이 앞에 생각이 나요. 브라만 말고 비누스, 비슈누가 그리고 뭐 파괴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심하잖아요. 근데 창조가 되면서 새로운 게 나는데 그건 마찬가지죠. 세포가 죽으면서 또 다른 세포가 나고, 왜냐면 그 자리를 딴 게 채우고 그냥 죽어 그대로 있다가 딴 게 나질 않으니까 죽어서 사라지고 딴 게 채우고 일종의 변화지. 그러니까 변화라는 과정은 그냥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고요. 이거를 창조니 폐하견이 하는 거는요, 새로 생긴 걸 창조라고 죽어가는 걸 파괴라고 볼 뿐이에요. 그 인간이 만든 단어예요. 저는 파괴를 죽는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생성을 시키기 위한 에너지 준비 단계라 생각해요. 근데 파괴를 꼭 좀 나쁜 뜻이 아니요. 생겼어요. 왜냐면 역사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요, 그거는 나쁘다, 저는 나쁜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원천적인 에너지와 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것도 원천적이다까지 하는 표현이 아니라 네. 변해가는 거니까. 변해가는 거면 생기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파괴와 생성은 공존하는 것이지. 네? 그걸 분류돼서 시대에 따라 나눠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 단어는 인간이 갖다 만들었다는 거죠. 파괴와 창조라는 단어가 네. 그것 때문에 원동력이 된다가 아니라 네. 원래 그래요, 자연은. 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다 덧댄 게 하나도 없이 자연은 원래 생겼다가 소멸했다가 생겼다가 이게 바뀌어가는 거라 네. 이 변화하는 과정에 네. 저희가 이 논의라는 게 그래요. 뭐냐면 창조 파괴하면 멋있는 것 같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냥 변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냥 네. 그러니까 거기엔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의미를 가지고 드리고 아니, 의미는 있어요. 없죠. 네. 의미를 계속 넣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원동력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 단지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인간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죠. 창조의 신 브라흐만, 파괴의 신 시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을 수가 없어. 잘 그냥 그래요. 나서 유지하다가 파괴되고 또 생기고 또 유지되다 파괴되고 이렇게 되죠. 표현 방식이 제가 잘못된 거네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파괴의 생성과 파괴는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그 표현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파괴 때문에 창조는 있어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아니, 공존한다는. 예. 그러니까 공존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냉철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창조와 유지와 이 파괴는 항상 있어서 공존이지만 그 어떤 상태를 놓고 보면 그 자의 어떤 상태는 전혀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냥 변하지 창조와 파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단어에 속지 않으면서 상황을 저희가 보면은 이 토론에서 생사에 관한 문제까지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